안녕하세요. 송길화입니다. 오늘은 유명했던 반공검사로 유명했던 오제도 검사의 활약상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때는 1949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남로당 괴수 박헌영은 사회 혼란을 부추기 위해서 정판사에 들어가서 위조 지폐를 대량으로 찍어내어 좌익들에게 뿌리는 중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수사에 들어가자 박헌영은 급히 북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기 전에 남로당 서울시당 위원장이던 홍민표에게 1949년 4월에 노동자, 농민들을 시켜 총궐기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가세하여 김삼룡은 홍민표에게 현금 2천만 원을 주면서 서울시당 당원 6만 명을 동원하여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폭동계획이 계속 지연되다가 6천여 개의 수류탄을 경찰에게 압수당하고 폭동계획까지 들통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삼룡은 홍민표에게 평양의 소환장을 보여주면서 빨리 평양으로 가라고 재촉하였습니다. 홍민표는 일부러 나를 잡아가시오라며 서울시경 앞을 활보하고 다니다가 결국 경찰에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은 뻔한 일인데 평양 가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며 일부러 나 잡아가시오 하고 시경 앞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연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제도 검찰부장은 홍민표를 1차 취조하고 나서 저녁을 함께 먹자고 밖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상대는 남로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거물공산주의자인데 오제도 검사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홍민표를 식사하자며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정말 간큰 오제도 검사였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생각도 못하리를 오제도 검사는 배짱 좋게 거물공산주의자를 그냥 식사나 하자고 데리고 나간 겁니다. 홍민표는 나는 서울의 고급 식당 일하는 곳은 전부 가보았어요. 맛있는 것은 전부 맛을 보았으니 그러니 검사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홍민표가 말하니 오제도 검사는 할 수 없이 알았다고 하고 집에다가 부인에게 오늘 귀한 손님 한 분하고 갈 테니 저녁 준비를 해놓으라고 전화를 해놨습니다. 오제도 검사는 홍민표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 홍민표는 부인의 소박하고 검소한 차림과 집안 분위기에 놀라는 표정을 하였으며 오제도 검사가 쓰는 책상이나 집안 살림살이 이것저것을 살펴보고는 놀라는 듯 오제도 검사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너무도 소박하게 사는 것에 감동을 받은 듯합니다. 잠시 후 부인이 저녁상을 들고 들어왔는데 밥상 위에는 김치찌개 하나, 김치, 콩나물 무침 등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오제도 검사는 홍민표 보기가 미안했던지 부인에게 여보, 생선이라도 좀 굽지 그래야지 불평을 하자. 부인은 쥐꼬리만한 당신 공급으로 살아가는데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라고 털어놓았습니다. 홍민표는 생각하기를 검찰부장 정도가 되면 그래도 굉장한 고급주택에 살고 소고 입국에 화려한 의상 차림하고 잘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직접 와서 눈으로 본 순간 너무나 놀랬던 것입니다. 자기가 겪어본 지도자급 공산주의자들은 사는 집도 최고급 집이고 먹는 것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서 먹는데 말들은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 혁명한다고 외치면서 하는 짓은 거짓과 남, 등쳐 먹는 짓만 하는 것에 환멸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만 오제도 검사가 어떻게 사는가를 직접 보고 싶어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제도 검사의 집을 방문하고 나서 크게 감동을 받았으며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이 홍림표는 전향할 것을 결심하고 오제도 검사에게 며칠 후에 서울시경 회의실에 자리를 잡아주시면 서울시당 간부들을 소집하여 전향서를 쓰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합한 16명의 남로당 서울시당 간부들이 홍민표 서울시당 위원장의 설득으로 모두 전향서를 쓰도록 했으며 1949년 11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33만 명의 남로당 당원들이 전향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홍민표가 전향을 하게 된 직접적 동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오랜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 있던 홍민표의 전향은 지금까지 북한 공산주의자의 선전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 고위공직자인 오제도 검사의 검소한 사생활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은 점, 그것이 결정적 요소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홍민표의 큰 결단으로 33만 명의 남로당 당원들이 전향함으로써 6.25 남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남로당 빨치산이 남한 전역에서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박헌영의 큰 소리가 허무하게 깨져버렸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북으로 간 박헌영은 김일성에게 남침하면 남쪽에서 30만 명이 폭동을 일으킬 테니 안심하고 쳐들어가도 쉽게 남한을 점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일성은 그 말 믿고 6월 25일 새벽 4시에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지만 폭도커녕 그런 기미마저 없었으니 박헌영의 말에 분노한 김일성은 그냥 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가 죄명을 무엇으로 정할까를 생각하다가 1955년에 미군 간첩으로 몰아 1956년에 총살시켜버렸습니다. 안보의 최전선에 섰던 오제도 검사, 정말 대단하신 정신과 배짱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오제도 검사의 맹활약으로 많은 간첩을 검거하였으며 한국의 간첩킬러 하면 오제도 검사라는 칭호가 붙기도 했습니다.